네, 안녕하세요.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4의 7번째 강의입니다.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없습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상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심한 면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꼼꼼한 면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예민한 성격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싫어합니다. 이런 자신의 단점을 사람들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성격을 보기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자신의 성격뿐 아니라 남편 또는 자식의 성격을 바꿀 수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하지만 성격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법이어서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더 바뀌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성격을 그 업의 축적이라고 그러죠. 그 축적된 걸 어떻게 바꾸냐는 겁니다. 그걸 바꾸려 할수록 그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길들이려는 노력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 말에 올라타죠. 그러면은 그냥 말이 길길이 날뛰고 자기 잔등에 있는 사람을 떨쳐내려고 말이 더 난리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을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면 더 자신에 대한 불만만 쌓이고 자신에 대한 환멸이 생기고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처세술에 대한 책을 보면 이런 자신에 대한 속상한 생각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 책들의 몇 페이지만 넘겨 읽어봐도 자신의 문제는 이내 발견됩니다. 요거 내 문제야. 저거 내 문제야. 소심한 사람은 대범해져라. 내일로 일을 미루는 사람은 오늘 당장 시작해라.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야심을 가져라.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해져라. 군뱅이처럼 느린 사람은 빨리빨리 움직여라. 등등 모든 것을 고치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큰 꿈을 꿔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지금이 자기 자신에서 탈출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물론 책을 보기 전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책 보기 전에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남들한테 뒤지기 싫으니까 처세술 책을 이제 읽게 됩니다. 한 반 정도 읽어갈 무렵이면 책에 쓰인 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자들이 써놓은 거 보면 아주 쉽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다 잘 되더라 이럽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나는 새 사람이 될 것만 같은 생각에 빠집니다. 요렇게 이제 새 사람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을 빠지게 하는 처세술이 정말 잘 팔립니다.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이거 읽으면 금방 될 것 같고 정말 성공할 것만 같은. 근데 사실 저도 한때는 뭐 이런 책들도 좀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대박 한번 터트리자. 한 10년, 15년 전에는. 근데 그런 책 쓰는 사람도 다 재주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책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하지만 이제 책 다 읽고 한 달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그러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 간 아들이 입대한 지 몇 달 지나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새삼 깨달았다느니 부모님이 보고 싶다든지 새삼 사회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아주 만족하죠. 이 녀석 군대 가더니 사람 됐구나. 역시 군대가 사람 만들어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2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참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딱 한 달이 지나면 그 아들은 맨날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용돈 뜯어낼 궁리만 하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여자친구 만날 생각만 하고, 여자 어떻게 꼬셔보려고 맨날 밤마다 돌아다니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또 공부, 그 복학하기 전에 공부 안 합니다. 예, 또 예전이랑 군대 가기 전이랑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2년간의 세월 동안 사람 만들어준다는 군대가 어찌 이렇게 똑같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해병대 캠프 2박 3일, 3박 4일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요. 돈 쓰고 몸 버리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발에 물집 잡히고 동상 걸리고 그 다음에 억지로 가게 돼서 그 억지로 애들 보내서 부모 자식 간에 관계 나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처세술책 한 권 다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출세할 것만 갖고 나는 이제 큰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제 자신감 만빵입니다. 그러나 책 읽고 나서 한 달 후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시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게을러지고 그 저자처럼 하루 4시간 자면서 학원 다니고 스펙 쌓다가는 과로사 할 것만 같아서 돈만 쳐들여서 끊어놓은 학원 반도 못 다니고 포기하고 맙니다. 도대체 내가 가진 문제는 변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 문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달 전 감명 깊게 읽었던 처세술 책의 표지를 물끄러미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책을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은 나의 문제를 볼 때마다 자신은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2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후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칼을 가져야 됩니다. 칼날이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칼날, 쌍둥이 칼이라든지 좋은 칼 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칼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칼이 아주 그냥 칼날이 잘 들으면, 일단, 요리 재료를 잘 썰 수 있죠. 그래서 요리할 준비가 돼 있고, 요리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잘못하면 내가 베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무딘 칼로 음식을 하면 힘들죠. 이제 감자니 고구마니 이런 거 잘 잘라지지는 않지만 또 무딘 칼로 요리를 하면 나는 다칠 염려가 적습니다. 그래서 재주 많고 똑똑하고 출세한 사람일수록 그 재주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자신을 파탄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자살했다든지, 어떤 분이 파탄을 일었다든지, 어떤 분이 스캔들을 일으켰다든지. 아니, 그거 제가 왜 알겠어요? 유명하니까 알죠. 제가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유명하다 보니까 그 재주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그게 맞구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구나. 날개가 없다면 추락할 일이 없어요. 날아갈 일이 없으니까. 네? 닭들도 좀 날긴 하지만은 조금 나니까 날다가 떨어질 일 없거든요. 그냥 유명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산책이나 하고 느긋하게 지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택배 아저씨가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배 아저씨한테 그거 우리 집 몇 동 몇 호 가는 거 맞죠? 그랬더니 맞다고 잘 됐다고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많이 봤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TV에 나오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혹시라도 이거를 이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을 너무나 많이 보고 이 택배 아저씨까지 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유명해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 얼굴 팔리는 게 저는 굉장히 싫거든요. 그냥 조용히 사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자 했던 분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소환될 염려가 되자 한강에서 투신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뭐 과거 유명한 탤런트 남매가 또 자살을 했다든지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 파문이라든지 또 뭐 예전에 명진이란 자가 룸사롱에 갔다가 밝혀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제인권위원회 고은태 이사장이 뭐라 그러더라? 그 사람 좀 이상해요.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하여튼 그런 것들. 유명하고 재주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 칼날이 너무 날카로워서 요리를 잘하다 보니까 자기 손가락이나 자기 팔을 베게 된 꼴이죠. 그래서 잘 벼린 칼날로 정상에 섰지만 그 칼날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자신도 크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무딘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동네를 산책하든 어디에 다니든 사람들 저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든요. 심지어 내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알게 뭐예요. 그 연예기사 무슨 이런데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얼마 전에 환자랑 한판 붙어가지고 싸우고 이랬다고 해서 이거 인터넷에 무슨 실시간 랭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좀 싸우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지난번에는 제가 어찌됐든 화가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자분이 왔을 때 정중하게 저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사과도 잘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부러워하는 성격이나 재능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법입니다.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이 병이 많아요, 원래가. 걱정이 많아서. 자신이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고 남들이 신경 쓰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또 남들이 나한테 다 일을 또 맡긴대요. 그리고 나한테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지들은 논다는 거예요. 화가 나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미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꼼꼼한 성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승진도 했고 부하 직원이나 상사한테 신임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런 점들이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좋은 수입을 얻게 됐다는 것을 한면을 못 본 거죠. 그런데 어때요? 양면성이 있는데 자신의 나쁜 점만을 보고 자신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꼼꼼한 분 중에 이런 말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자신은 아내의 성격이 참 부럽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천하태평 걱정하는 법이 없고 아침잠이 많아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자기가 출근할 때도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참 느긋해서 좋다. 참 팔자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은 꼭 중국 사람 같다. 만만디 천천히 하고 이런 점들이 참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잘 자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내 너무 둔하다 사람이. 아이들을 꼼꼼하게 챙기지도 못하고 냉장고에 가면 그거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도 쌓여 있고
또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시키면 자꾸 잊어버리고 살림도 규모 없이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분은 한편으로는 아내의 성격을 부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비난하는데 그 두 가지 면이 사실은 다 똑같다는 점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의 아내는 꼼꼼하지 않은 대신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지닐 수가 있고 또 욕심 크게 내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고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교육시키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냥 성적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꼼꼼한 점들이 장점이 됐고 자신의 위치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들, 그리고 성격은 이렇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 그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분은 좀 많이 편해질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불만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쉽게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은 정말 우유부단의 극치라고 얘기를 하죠. 도대체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몇 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기회나 이런 걸 놓쳤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몇백 원짜리 친구들끼리 고수도 치는 것도 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잃을까 봐서 겁이 나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성격이 그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은요, 그냥 남들 주식 대세장에서 막 그냥 주식 막 몰려들어서 주식 사고 또 중국 펀드 2배, 3배 뛰어들 때 돈 많이 벌었다, 뭐 차 바꿨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속상해 합니다. 나는 왜 그때 결단을 못 내렸을까. 근데 승자는 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때 돈 많이 벌고 통장에 주식 잔고는 뭐 2배, 3배로 늘어있죠. 그런데 찾아야 자기 돈이죠. 일단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차 바꾸고 집 옮기고 난리 쳤던 사람들이 돈 더 벌고 싶어서 내버려 뒀다가 원금의 반도 못 찾은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결국은 그냥 정기적금 부었던 이분이 승자인 거죠. 그러니까 돈 잃지 않는 게 승자고, 저는 그런 분들이 성공할 확률도 안 가졌지만 큰 실패할 확률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안전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잃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심한 성격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딸이 있으면 소심한 성격 가진 사람한테 결혼시키고 싶어요. 크게 모험 안 하거든요. 모험 안 하고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살고 자기 돈 그냥 꼬박꼬박 저축하고 적금해서 사는 게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전히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이렇게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격이 자신을 지켜준 부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겁이 많아서 남들이 이런저런 투자를 권유했을 때 그는 절대 지갑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날릴 위험도 넘겼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심하고 결정 못하는 분의 장점이 이렇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점이 싫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 번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실패하면 끝장나거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 소심한 성격이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가진 문제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 투자해라 뭐해라 자기 성격과 어긋나게 이런 분들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만 원 정도.
매일매일 주식 시세판 볼 거예요. 거기서 하루에 5만 원만 떨어져도 5만 원이면 도대체 뭘 살 수 있고 밤잠 설치입니다. 이거 남 따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꼼꼼한 성격이 조심하고 그분의 안전을 지켜주고 조심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많은 처세술 책들은 사람들이 가진 성격의 양면성 중에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뿌리 뽑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손등이 장점이고 내 손바닥이 단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 손바닥을 탁 보면 단점이 보이거든요. 단점을 내가 칼로 내리쳐서 딱 잘라버리는 순간 손 뒤집어 보세요. 손등에 있는 손가락 부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럴 리도 없지만, 성격이 바뀔 리도 없지만, 그것은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측면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처세술 책에서는 이건 당신의 문제다. 빨리 없애고 새 사람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무슨 우리가 이 처세술 책 보면은요, 방금 우리가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합니다. 새 사람이 돼서 성공을 하고 과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죄책감을 일으키고 이렇게 써야지 이게 책이 좀 잘 팔리거든요. 여기 요런 재주를 제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지만 자신이 가진 그 선천적인 특성이나 장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성격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책들에 쓰여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책들에 쓰여 있는데 우리는 살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뛰어가는 일 중독자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나도 할 수 있다. 열심히 당신을 개조해서 능력 있고 항상 활기차고 경쟁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 바꿀 수 있다면 모두 다 바꿀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인맥을 쌓고 온갖 장례식이니 결혼식 다 돌아다니면서 얼굴 도장 찍고 또 자기 개발하느라고 학원 다니고 또 자식 교육하느라고 또 애들한테 신경 쓰고 또 운동도 해야죠. 운동도 하고 이러느라고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 지금 평균 수명이 거의 80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 수명이 40대로 줄어들 겁니다. 모두 다 과로해서 돌연사가 될 거거든요. 돌연사 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는 사실 성격의 양면성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어느 상황에서는 좀 불편함을 안겨줄 뿐이지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 불편함이 분명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분명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무의미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죄책감을 우리가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문제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내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도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그 기준이란 바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형에 내가 맞을 때는 내가 장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 분별과 판단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유용하고 무엇이 쓸모없는 건가 이게 바로 판단의 기준입니다. 마치 우리가 잡초다, 채소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채소예요. 우리가 먹을 수 없으면 잡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둘 다 그저 똑같은 생명체일 뿐이지 우리의 인간의 기준에서 본 거죠. 하지만 그 잡초가 소에게는 또 유용하거든요. 소의 먹이가 되는 게 또 잡초들, 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현대에는 그런 판단으로 그 사람을 구분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내가 사회에 유용하면 쓸모있고 능력이 있고 선한 인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고 쓸모없고 그리고 악한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런 분별과 판단이 어때요?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내재화되거나 내면화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조금 잘하면 내가 아주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내가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오늘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은 금방 내가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금방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될까요? 예? 이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그 조금의 변화는 있겠죠.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얄팍한 우리 사회의 잣대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게 쓸모있는 인간이에요, 도대체? 다 같은 인간들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남들이 조금만 칭찬해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가 남들이 조금 비난해도 또 금방 의기소침해집니다. 근데 그 남이라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남도 나랑 똑같이 불안전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맨날 변덕스럽게 생각이 바뀌는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같은 인간의 판단에 우리는 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분별하고 구분 짓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견지낚시 계속 다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여름 강의 했을 때 견지낚시 하는 제가 이제 고기 잡으면은 뭐 피레미도 잡고 누치도 잡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잡고기 잡네 그런다고. 도움이나 우럭 이런 걸 잡아야지. 그거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움이, 우럭. 근데 피레미나 누치는 그 잡고기라 그러죠. 아니고 다 이름도 있고 다 똑같은 생명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런 구분들을 짓습니다. 왜냐? 어떤 게 돈이 많이 나가냐. 우럭이나 도미 같은 건 돈이 좀 비싸거든요. 그거는 이름도 지어주고 나머지 이름 없거나 값어치가 없는 거는 다 잡자를 붙입니다. 잡자 붙은 것 치고 좋은 게 없죠. 잡상엔 뭐 이런 것들처럼 시정 잡배 이런 거. 이거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막 계속 단어가 잘 떠오릅니다. 끝말 이어가기 하면 오늘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거 녹화하고 아내랑 끝말 이어가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든 내가 경쟁하는 것이 싫고 그냥 인심 좋은 사람들이랑 지내면서 욕심 없이 이렇게 지내고 싶은 분은 그냥 자기 고향에 나와서 농사를 짓는 거고 내가 경쟁이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면 자기에 맞게 그냥 좋은 작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것이고요. 또 야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도시에 가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자기 스펙 쌓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성격에 맞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판단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누가 행복한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직업의 귀천이라든지 어떤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부분들로 자꾸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남도 판단하지만 나도 판단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자꾸 자신을 내가 내 스스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누가 더 행복한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자들, 유명인들,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한강에 투신하거나 나락으로 빠지는 걸 보면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건 행복의 조건이 아닌 것 같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발 자신을 분별하고 구분짓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신은 자신일 뿐이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도 들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욕심도 부렸다가 안 좋은 생각도 했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뭐 이런저런 우리가 사회에서 평가하는 안 좋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그냥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선하고 악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인간들이거든요. 그런 그대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평가에 너무나 익숙해 있거든요. 도대체 그 평가라는 걸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절대로 구분짓지 말고 구별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 돈 떼간 놈, 저놈은 죽일 놈이야. 평생 그렇게 저 돈 떼간 놈 이렇게 딱 구분 지어놓고 그 사람이랑 상종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좋은 점이 있고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사람을 낙인 찍는 순간 그 사람은 평생 죽일 놈이고 저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그냥 물에 빠뜨릴 놈이죠. 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도 딱 구분을 짓고 분별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나쁜 사람이고 영원히 무능하고 영원히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발 사회의 잣대라든지 이런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욕심을 내면 욕심을 내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죽이고 싶구나지. 뭐 그런 생각을 다 하냐.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왜 나는 이런 욕심을 부릴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들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심히 자기 자신을 지켜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은 가라앉게 되고 조금씩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따뜻한 시선이라는 게 구분짓고 분별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습관에서 우리는 조금씩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분별하고 구분짓고 평가해서 불필요한 죄책감, 무가치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